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파죽지세, 기세가 달라진 우리 시장, 레벨업은요, 글로벌 스케일이 됐습니다. 보시듯이 한국 증시 어제 상승으로 코스피 5,100, 코스닥 1,100을 돌파, 시총은요, 보시듯이 달러 기준 3조 2,500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전통 제조업 강국 독일의 시총을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톱10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2년 전만 해도 비관론이 넘치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세계적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거침없는 질주, 여러 재료를 보면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마감부터 여러 가지 재료가 쏟아졌고요. 새벽에도 글로벌 이슈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큰 틀에서는요, 무난했던 1월 FOMC 결과를 소화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움직일 이슈로는 대형주, 반도체 톱2의 현대차 실적 발표까지 코스닥을 움직일 재료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겠습니다.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그런 만큼 오늘 앵커 브리핑은 한 장으로 그려본 개장 전 모멘텀들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4분기 매출은요 32조 8천억 원 수준, 영업이익은 보시듯이 19조 1천억 원대로 모두 예상을 상회합니다. 연간 기준 그리고 또 분기 모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예상을 하셨듯이 HBM을 중심으로 한 믹스 개선, 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 여기에 메모리 가격 인상 등이 호실적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품과 관련해서는요, HBM4 양산 체계 구축을 확인했고요. 고객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현재 양산을 진행 중이라는 언급과 함께 KPEX 설비 투자 관련해서는 올해 상당 수준 증가하나 원칙을 준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공시와 IR 자료를 보면서 절로 와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래도 좋았던 수익성이 역대급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요 69%, 영업이익률은 58%로 각각 전분기 대비 11%포인트씩 개선이 됩니다.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제품을 팔고 원가에 인건비, 광고비 등등등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 예를 들어 1,000원을 팔았다면 순수하게 SK하이닉스는 580원을 남겼다는 겁니다. 제조업을 하는 기업에서 이만큼 남긴다?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파운드리 최강자 TSMC의 영업이익률 54%를 넘긴 꿈의 숫자입니다. 또 7년 만에 TSMC 영업이익률을 제쳤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주주환원도요 역대급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당 1,500원의 추가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힙니다. 이렇게 되면요, 기존 배당금을 포함하게 되면 총 2조 1천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분율 1.1%에 해당하는 1,530만 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밝힙니다. 규모 자체도 국내 기업 역사상 손에 꼽히는 규모이고요. 정부 정책과도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날요, 임직원 성과형 자사주 처분을 공시하기도 했는데 이까지 포함하게 되면 잔여 자사주는 163만 주, 약 1.3조 원 규모로 줄어듭니다. 전체 발행 주식 대비해서는 0.2%밖에 남지 않는다는 건데 거의 다 처분을 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SK하이닉스 공시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자회사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공시를 합니다. 좀 계획을 좀 풀어보자면요. 일단 미국 랜드 자회사 솔리다임을 개편해서 가칭 AI 컴퍼니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AI 컴퍼니를 통해서 미국 AI 혁신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이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해서 시너지를 키우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이듯이 100억 달러를 출자하게 되고 AI 컴퍼니는 이 자금을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AI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물이 들어올 때 제대로 노를 젓겠다, 이런 그림인 거죠. 새벽에 나온 JP모간의 코멘트도 좀 엮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간 보이시듯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JP모간 추정 4분기 영업이익도 예상을 상회했는데 양호한 랜드 실적 덕분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요.
미국 ADR 상장 방식 자체가 자사주를 미국 은행에 위탁하는 형식이기에 대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미국 ADR 상장이 어려워진 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JP모건은요, 어제 공시를 통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점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체크를 해본 AI 솔루션 회사 설립도 전략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확정 실적을 발표하죠. 공교롭게도 두 기업 컨퍼런스 콜을 1시간 차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오전 9시, 삼성전자가 10시, 코스피 지수 흐름에 있어 시총 탑2 반도체주의 동향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리고 큰 틀에서 코스닥을 움직일 재료는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의지입니다. 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들도 전해졌습니다. 코스닥, 코스피에 비해서 아쉽다는 발언과 함께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법들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코스닥 상장사라 말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발언을 합니다. 확실한 체질 개선에 대한 의지를 또 한 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좀 풍부합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이죠. 투자자 예탁금 보이시듯이 27일 기준으로 100조 원을 돌파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그만큼 증시에 대한 관심도 뜨겁고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갈 수 있을 만큼의 유동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수 분위기를 좌우해 볼 만한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봤고 글로벌 시그널들로 업종 모멘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 간밤에 각각 4%와 10%씩 급등을 했고요. 여기에 반도체주도 미국에서는 강세를 보입니다. SK하이닉스와 장비주, ASML 실적이 반도체주 상승을 자극을 했습니다. 보이시듯이 ASML은 조금 밀렸지만 메모리 반도체주, 특히 마이크론이 6%, 그리고 샌디스크가 9.6%, 반도체는 아니고 좀 스토리지 기업이기나 시게이트의 호실적이 바로 메모리주의 상승세를 자극했고요. 여기에 엔비디아는요, 중국의 H100 수입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소화를 하면서 1.58% 상승합니다.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장으로도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 함께 주시해보고요. 6시에 나온 빅테크 실적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헤드라인 수치 자체는 모두 예상을 상회합니다. 다만 클라우드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았다는 점이 시간의 거래에서 부담이 되고 있고요. 메타도 실적은 예상 상회입니다. 우리 시장 입장에서의 체크포인트 바로 자본 지출, 케이펙스일 텐데요. 메타가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4분기에 이 자본 지출 예상을 상회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이시듯이 예상을 상회. 여기서의 포인트, 자본 지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전망이 긍정적이다 보니 시간의 거래에서는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ESS 로봇 테마에 영향을 줄 테슬라 실적 마찬가지로 헤드라인 수치 자체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인도량 감소 속에서 매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요. 작년 ESS 배포량은 무려 전년 대비 49% 성장.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언급과 함께 FSD 자율주행은 상반기에 미국 내에서 7개 도시에 추가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ESS 로봇 그리고 또 2차 전지까지 테마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 테슬라 실적과 함께 2차 전지주 차원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 발언, 배터리 3사가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 발언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압박의 신호로 해석할지와 함께 어제 급등으로 에코프로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자세하게 들어가 볼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바로 황희연 팀장과 함께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앵커 브리핑 통해서 FOMC부터 빅테크 실적, 여기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내용까지 다양한 이슈들 전반적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장 흐름 황희연 신한투자증권 PB팀장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지금 시장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5천선 안착에 성공한 지 하루 만에 어제 코스피는 5,100선을 돌파했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100선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나오셔서 해주셨던 말이 좀 기억이 나는데 코스피 상단을 제가 여쭤보니까 상단 예측에 대한 자체는 좀 굉장히 오만적이고 갈 때까지는 가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건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상승세가 좀 부담이 될 텐데 네. 팀장님께서는 지수의 현실적인 고점 어느 수준으로 보세요? 현실적인 고점 뭐 이번 주 똑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도 저도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워낙 빨리 올라서. 네, 엄청 빨리 네. 오르죠. 그리고 지금 사실 오늘도 아마 빅테크들의 실적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아쉽지만 뭐 테슬라나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메타라던가 발표 직후에는 조금 안 좋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시게이트라던가 샌디스크도 계속 좋은 흐름들이고 금이나 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어쨌든 유동성들이 계속 조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호재에는 확실히 조금 민감한 상황이고 약재에는 상대적으로 좀 둔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조금 실적이 안 좋으면 여차하면 매도를 세게 나오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덕분인지는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유동성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금리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시장 고점에 대한 생각은 미국 시장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 또는 금리를 이제 올려보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때까지는 시장은 저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안에 혹시나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거나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뭐 그런 대외적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어차피 5월 달 이후에 연준 의장이 교체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사실 또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치적인 변수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예외에는 올 하반기까지는 뭐 사실 아직까지는 더 갈 여력은 좀 남지 않았나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가의 뭐 가격이나 그래프, 차트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위치들에 네. 있어요. 뭐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닥 너무 지수도 많이 그렇고 올라서. 뭐 미국에 있는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밑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 이 정도면 사볼만 하겠지라고 하는 종목들 사실 잘 안 오르고요. 지금 가는 종목들만 사실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도 그렇고 최근에 샌디스크나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 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가는 주식들이 계속 가는 장이고 그 주식들이 꺾여야 시장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만약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팔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네.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편하고 좀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샌디스크를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를 보유자라고 입장이라고 하면 어젯밤에 나왔던 뉴스들을 쫙 봤을 때 내가 과연 이 뉴스에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사지 못한 걸 후회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은 시장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매도를 또는 신규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이 주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내가 이 주식을 팔까라는 생각해 보시면 조금 해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 네.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라고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이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의 대표적인 주자가 SK 하이닉스고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네. 발표할 줄 그렇죠. 알았는데 네. 어제 발표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 실적 추이를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그리고 있고 영업이익을 보니까 19조 1,000억 원 수준으로 발표가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한 16조 4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역시나 훌쩍 웃돌았는데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그것보다 자사주 소각도 굉장히 좀 큰 이유였다고 보고요. 실적도 특히 이제 OP 영업이익 마진율이 TSMC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팔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더 샀으면 더 샀지 과연 팔까라는 의문일 거예요. 사실 어제도 저도 이제 고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뭐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저도 매수 버튼을 누르는데 겁이 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릴 각오하고 사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또 그렇게 슈팅들이 나왔어요. 근데 아마 오늘도 장 초반에 사실
빠질 이유는 사실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매수 또는 과거의 경험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뭐 약간의 광기 어린 매수세도 좀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사실 받쳐주다 보니까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마이크론이랑 비교를 한다면 여전히 저는 싸다라고 보거든요. 네, 여전히 쌉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세부 항목들이 발표하겠습니다만 올해 파운드리까지 받쳐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코스피에서의 투톱은 일단 지금은 보유했으면 보유했지 매도 구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환경까지도 여전히 우호적이라면 지금은 어쨌든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게 포모일 환경일 또는 당분간 또 그렇게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방송 직전에 항상 CNBC 방송을 들으면서 네. 오늘을 좀 준비를 하는데 부쩍 요즘 CNBC에서 SK 하이닉스 한국 증시를 네, 언급하는 빈도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메모리주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어제 그리고 유의미한 공시로 보였던 게 이 AI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의 랜드 자회사를 네. AI 투자로 좀 바꿔서 AI 투자 기업, 미국 혁신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해서 시너지를 확대하겠다라는 공시까지 내놨거든요. 이 공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사실 랜드는 디램에 비하면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만들기도 상대적으로 좀 쉽고요. 근데 하이닉스가 랜드 쪽에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HBM 계속 지금까지는 HBM 얘기하지만 이제 주식 투자를 조금 하시고 반도체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제 다음 HBF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제 HBF가 이제 플래시, NAND 플래시가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말해 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랜드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이 들어왔다. 사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소매점에서 또는 노트북을 살 때도 지금 랜드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부품 구하기가 어렵고 노트북이나 이런 가격들도 굉장히 좀 사실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드디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사실 최근에 소부장단이 올라오는 것도 그동안 사실 반도체 IDM 두 회사만 사실 올랐고 소부장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죠. 그리고 워낙에 두 회사가 소부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저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증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 조금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부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이닉스 너무 못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은 소부장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랜드 쪽, 랜드 쪽 그리고 증설과 관련된 쪽 부품이나 장비 쪽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에 대한 힌트를 살짝 주셨는데 네. 바로 이어서 지금 반도체 투자 전략에 있어서 기존의 IDM 업체들 네. 종합반도체, 반도체 투톱이냐 소부장이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유리한 선택은 어디인지 소부장 내 탑픽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브리핑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밸류체인 정리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형님들이 닦아놓은 길에 이제 아우들이 달릴 차례입니다. 메모리 대장주들의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온기가 드디어 소부장 밸류체인으로 강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2026년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지도 함께 그려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장비주의 원익 IPS와 유진테크가 이름을 올리고 있죠.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에서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면서 그동안 부재했던 시설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세대 HM4의 핵심 기술인 D램 공정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증착 장비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솔브레인이나 SNS텍 같은 소재 부품주도 어제 급등세를 보여주며 낙수 효과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대 최대 실적으로 HBM 복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한미반도체입니다. HBM 제조의 필수 장비인 TC본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확산입니다. 칩을 더 얇고 정밀하게 쌓아야 하다 보니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 증착 장비와 테크잉의 고성능 검사 장비가 하이닉스의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했습니다. 또 하이닉스가 HM4에서도 주도권을 쥐려면 이들의 기술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빠질 수 없는 후공정 외주의 하나 마이크론도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경을 넘은 CSMC의
TSMC의 공급망입니다. HSP와 리노공업, TCK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HSPS는 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2나노와 3나노 같은 미세 공정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요. 또한 리노공업의 테스트 소켓은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빅테크들이 칩을 만들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과도 같다고 합니다.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부장주들을 한눈에 정리해봤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라는 글로벌 반도체 3대장을 모두 사로잡은 트리플 크라운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HSP와 리노공업, TCK 그리고 ISC입니다. 특정 제조사들에 의존하는 이들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곧 실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변동성 심한 시장으로 확실한 승부처를 찾고 있다면 이 교집합 종목들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소부장 밸류체인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일장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네. 것처럼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해지는 건 반도체 투톱인가 혹은 소부장인가 꼭 골라야 한다면 이 둘 중에서는 어디 쪽에 힘을 주고 계신지, 반도체 소부장이라면 네. 소부장 안에서의 토픽도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라고 하면 수익률로만 보면 저는 이제 소부장 쪽을 좀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대형사가 더 훨씬 낫다, 종합반도체 기업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확실히 지난주부터 코스닥 시장 수급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게 좀 변화가 되고 있죠. 뭐 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좋은 흐름이었지만 어제 시장 특히 객장에서의 분위기는 내 종목이 이미 한 3, 4% 이상, 4, 5% 이상 오름에도 불구하고 왜 10% 이상씩, 20% 이상씩 오르는 게 없느냐. 자꾸 다른 종목을 보게 네. 돼요. 계속 그 종목, 그러니까 주식을 100%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포모와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장세가 아마 오늘도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도 주가가 오를 때가 사실 더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장세가 이어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소부장단 종목들을 그 차트들을 한번 싹 보시면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과열 양상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제 만약 기술적 분석을 좀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과연 매수 버튼을 여기서 더 강하게 누를 수 있을까? 뭐 단기 매매 정도 관점을 본다라면 누를 수 있겠지만 지금 뭔가 비중 있게 여기서 과연 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마다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반도체 ETF들이거든요. 상승률은 좀 적어도 방금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 다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ETF들, 반도체 ETF들, AI와 관련된 ETF들 쫙 훑어보시면 각 구성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ETF가 있고요. 소부장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 소부장이 없다라고 하시면 좀 상대적으로 부품주, 소부장들이 편입이 많이 되어 있는 ETF를 잘 골라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수익률을 좀 낮추더라도 마음 편하게 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부장 쪽에 약간 힘을 더 실어주셨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쏠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뭐 사실 홍콩 쪽에서는 홍콩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거래는 가능은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거기를 산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으로 찍혀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우리나라 수급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의 제도 변화가 사실 굉장히 좀 빨리 거의 그 1년 새에 엄청난 변화가 사실 일어나고 맞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5,000포인트, 코스닥 1,100포인트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거는 우리나라 그동안 사실 계속 저평가 돼 있었지만 이런 사실 제도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크게 미흡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이제 한국 증시도 해볼 만하겠다. 제도저들이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해왔던 스타일이 이제 점점 한국 스타일도 계속 이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저는 더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의 폭등장 이후에 분명히 조금은 후폭풍도 저는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투자자들의 지금 속마음은 나는 그 후폭풍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뭐 오늘 내일 그런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장에 불을 붙여줄 거라는 것은 저도 생각은 같이 합니다. 근데 다만 레버리지는 뭐 하시는 분들은 그 위험성 아시겠지만 리스크 관리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일단은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취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사이클을 통해서 이렇게 상승장 속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또 분위기가 반전되는 경험도 많이 하셨으니까 안전벨트는 어느 정도 착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저 오늘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가 워낙 많아서 정말 정신없이 오늘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4.9% 빠지고 있고 테슬라는 4% 상승, 여기에 메타는 무려 지금 9.4% 오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빅테크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며칠 전에 이제 인텔이 실적 가이던스를 좀 미달하면서 사실 조금 비싸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가이던스대로 안 나오면서 좀 급락이 좀 나왔었죠. 근데 오늘 인텔마저도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보여준 거는 인텔의 실적 발표가 또 보여준 거는 돈만 벌면 사주겠다인 것 같아요. 그동안 AI 엄청나게 투자했고 그러면 이제 이 AI 투자에 된 걸로 너네들이 광고로 돈을 벌든 뭐 AI 에이전트로 돈을 벌든 돈을 벌기만 하면 주식 살 돈은 시장에 있다라는 수익성을 말하는 거네요. 수익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지금 나오니까 확실히 인텔은 빠졌고 오늘은 뭐 반등은 나오지만 메타나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도 역시나 확실히 악재도 민감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호재는 여전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AI 투자로 인한 사이클은 아직까지는 저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AI 랠리가 이제 버블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 버블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 사실 꽤 됐잖아요. 사실 맞죠. 버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대로 이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2000년에 닷컴 버블 때도 사실 버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더 랠리가 진행되고 나서 폭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적을 동반하진 않았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돈을 버는 기업들은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돈을 버는 속도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4분기 실적 발표에 나오는 기업들을 보면 일단은 실적 발표 보니까 가이던스도 여전히 좋고 실적도 여전히 좋고 앞으로 여전히 수요도 있겠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뭐 미국 주식 질문을 해주셨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장 제일 중요한 키를 할 것 같다. 마이크론까지. 그러면 역시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저는 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닌가. 왜냐하면 뭐 AI 투자를 계속 하고 싶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3라던가 앞으로 공급될 HBM4라던가 이 부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계속 눈높이가 높아져가는 소비자들의 AI 요구에 대한 부분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재료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 AI 지금도 저는 제미나이를 좀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는 속도에 비하면 아직도 여전히 좀 느린 상황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성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속도까지 빨리 올라가려면 여전히 저는 메모리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AI를 중심으로 한 랠리는 여전히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메타가 네. 다음 분기 그리고 연간 자본 지출 전망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매출 전망이 좋으니까 네. 이렇게 시간에서 9%나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도 빠르게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면 조심스럽게 2023년 전고점 수준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네.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정관 장관이 배터리 3사의 생존 고민을 좀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일단은 업황은 사실 2023년 초만큼 그때처럼 막 엄청나게 좋아지는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주가는 이미 추세 전환을 했죠. 그때 저는 사실 ETF 자금으로 밀어 올린 경향이 좀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달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이제 취소 나오고 나서 조금 센티가 굉장히 좀 망가졌습니다만 이제 ESS 쪽 그리고 이번 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로봇 배터리 이슈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붙으면서 사실
아직 좀 미미하거든요. 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너무나도 먼 미래를 땡겨서 지금 현실에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나중에 가서 어차피 될 미래라고 보면 지금의 주가가 합리적으로 이해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 유동성으로 합당화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봐요. 다만 우리가 2023년 고점까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지금 2차 전지를 머리로 생각해서 계산기로 생각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2차 전지는 생각보다 좀 최근에 많이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다만 작년보다는 업황은 전 좋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ESS의 성장,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도 악재는 다 지나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인 이제 뭐 로봇 배터리 산업까지 좀 땡겨온다라고 하면 뭐 이제 생존 고민이라기보다는 로봇 산업이 발전할수록 전 세계적으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코스닥 기업을 특히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축으로, 특히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는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